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역대 가장 빠른 전파력의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75, 이른바 켄타우로스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BA.5와 더불어 재유행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는 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국내 첫 BA.2.75 확진자는 인천에 사는 60대입니다. 지난 8일부터 몸에 이상을 느꼈고 사흘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심각하지는 않아 재택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확진자가 최근에 해외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지역 사회 전파가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인 동거 가족 1명과 밀접 접촉자 3명은 아직 추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종 노출일로부터 14일 동안 접촉자들을 추적 검사하고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 인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BA.2.75는 코로나 하위 변이 중 가장 전파력과 면역 회피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10개 나라에서 11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특히 인도에서는 일주일 만에 BA.5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됐습니다. 신규 변이의 유입으로 국내 재유행 시기가 더 빨라지고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동시에 유입이 된다라면 굉장히 좀 길게 이어질 수 있는 유행의 크기가 조금 커지면서 길게.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37,13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배, 2주 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신규 변이 등으로 유행세가 악화돼 감염 재생산 지수가 30% 증가하면 4주 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5개월 만에 13만 명을 넘었습니다. 입원 환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로는 12일 기준 12만 3천 명으로 지난주 10만 명을 유지하던 것에서 하루 평균 2만 명 넘게 늘었고 뉴욕타임스의 자체 집계로는 13일 기준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13만 명이 넘은 건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달 10만 명대를 유지하며 확진자 수가 정체 양상을 보였는데 하위 변이인 BA.5가 확산되면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There's also fatigue, sore throat, headache. Anecdotally, we're seeing some of this more with BA.5.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도 하위 변이에 다시 감염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 thing that is important to note is that immunity against infection wanes pretty quickly and it goes way down.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내 확진자가 공식 집계보다 10배 많은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9만 명에서 10만 명 수준으로 정체됐던 지난달에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감염자는 계속 늘었습니다. 지난달 초 2만 명대 초반이었던 입원 환자는 이제 3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증가해 4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400명을 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에게 금리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걸 거론하며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금리 감면 등을 약속했습니다.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입니다. 특히 이른바 영끌대출로 집을 매입해 이자 부담이 커진 대출자들에 대해선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안심전원 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말했고 이자 감면과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도 선제적으로 시행해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센터에 상담받으러 온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는 등 서민금융 지원 대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런 것들 상담 잘 받고 좀 하여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금융 리스크는 전파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늘 세밀하게 점검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경찰국 신설 방안을 최종 발표합니다. 경찰국 아래 인사 및 자치경찰 업무 등 3개의 과를 두고 대부분 경찰에게 업무를 맡긴다는 계획인데 현직 경찰관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부천의 경찰 업무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경찰제도 최종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최종안에는 경찰 업무 조직의 이름을 경찰국으로 하고 경찰국장에는 시도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을 발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찰국에 인사지원과 총괄지원, 자치경찰 업무를 맡을 3개 과를 두고 약 15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사부서의 경우 경무관 또는 총경이 과장을 맡도록 하고 부서원도 모두 경찰로 채운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야 행안부 장관의 인사 개입 우려가 줄어들 거라는 설명입니다. 경찰이 잘 아시다시피 14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와서 저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장관은 새로 만들 경찰청장 지휘 규칙에도 인사나 수사 등 민감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반발하고 있는 경찰 직장협의회는 단체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그제 조계사 앞에서의 삼보일배 시위에 이어 어제는 민주화의 성직격인 명동성당에서 기도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전 면담을 통해 충성 맹세를 받겠다는 것이고 인사를 통해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 세우기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선 경찰관들의 계속된 반발에도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만큼 논란은 오늘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서부 도시 빈니차에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가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민간인 최소 23명이 숨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간인을 향한 명백한 테러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은 시커멓게 그을렸고 유리창은 오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희생자를 들것에 실어 건물 밖으로 옮깁니다. 현지 시간 14일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빈니차 도심에 러시아 미사일 3발이 떨어졌습니다. Медицинська організація. Оце в неї, коли влучило перший, то в мене посипалося стекло. Я говорю, просто жутко. 이번 공격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민간인 최소 2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흑해 러시아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향해 미사일을 겨누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вранці російські ракети вдарили по нашому місту Вінниця. Звичайне мирне місто. Це зухвалий акт російського терору.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3분의 2를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자포리자주가 곧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 투표에 나설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 동남부 지역의 헤르손주 등도 러시아가 통제하게 되면 주민 투표를 실시해 러시아 편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